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건강한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의학 뷰티쇼 더 친절한 랭킹 미사소통의 김현욱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 빛나는 피부의 비밀을 공개하기 위해서 셀프캠을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 여드름 하나 없는 제 피부가 부럽다고요? 실제로 저는요 사춘기 때도 여드름 하나 없었어요. 빛나는 내 피부.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들만 잘 지키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어색하지만 왜 피부 얘기하면 톤이 이렇게 되는가 몰라. 예, 자, 그럼 저 현욱이와 함께 꿀 피부를 위한 여드름 시크릿 베스트 5 알아볼까요? 쉿, 비밀이니까요. 여러분만 보세요. 외면하려 해도 잊어보려 해도 자꾸만 눈에 거슬리는 여드름. 당장이라도 없애고 싶지만 이걸 짜도 될지 매번 망설이게 되는데요. 오죽하면 인터넷 검색창에 여드름 짜야 하나가 자동 완성될 정도. 짜야 하나? 놔둬야 하나? 집에서 짜도 되나? 병원에 가야 하나? 아, 여드름 그것이 문제로다. 여드름은 청춘의 상징. 이제는 사춘기 청소년만큼이나 여드름 때문에 고통받는 성인들도 많은데요. 성인 여드름은 피지 분비가 왕성한 T존 부위가 아니라 턱과 입 주변에 주로 생긴다는 게 특징입니다. 어째서 그런 걸까요? 매일 쓰고 다니는 마스크 때문은 아닐까요? 피부과 전문의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자, 이제 미사소통이 아니라 의사소통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의 전문의 이상주 원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여드름인데요. 네. 예, 여드름 때문에 속 끓이는 분들이 한둘이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일단은 왜 발생하는지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드름은 피부의 호르몬 변화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호르몬이 변화가 되면 피지샘에서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가 되는데요. 네네네. 그 피지가 피부 밖으로 제대로 못 나와서 예. 안에 덩어리처럼 피지 덩어리가 생기는 것이 여드름입니다. 근데 여드름균이 예. 그 피지 덩어리를 먹고 예. 거기다 뭐 분비물이나 염증을 일으키면 예. 여드름이 붉게 돼서 시각적으로 좋지 않게 보이게 됩니다. 호르몬이 이제 왕성한 네네. 거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왕성한 남성이기 때문에 또 왕성한 여성이기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예. 여드름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예. 운동선수가 많습니다. 그렇구나. 남성 호르몬이 좀 과다한 경우에는 네, 네. 여드름도 많이 생기고 네. 또 운동도 좋아하고 액티브한 성격이고요. 여자분들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여드름이 좀 많으신 분들이 대개는 좀 더 활달하다고 이야기할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이게 성격이나 하는 그 일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직업하고도. 자, 근데 피부 질환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피부염도 있고요. 모낭염도 있고요. 이런 것들과 여드름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 얼굴에 여드름을 한두 번 다 겪었기 때문에 예. 쉽게 여드름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실제로는 다른 질환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 얼굴에 붉게 생기는 것 중에 네. 일부는 지루 피부염이라고 피부염과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가렵고 붉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여드름은 안에 피지 덩어리 면포가 있다는 것이 네네. 여드름의 특징입니다. 네. 그 외에 우리가 얼굴이 붉어지는 주사라는 병도 여드름과는 조금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모낭염은 네. 털이 나 있는 부위에 네. 모공주기가 노랗게 곱는 병인데 실제로 일반인들이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잘 모르거나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한테 도움을 받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네. 짐작해가지고 네. 그냥 치료하는 것보다는 네. 반드시 가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5위가 여드름이 날 때마다 고민하는 주제인데 네. 진짜 이게 고민입니다. 여드름은 짜야 하나 그냥 놔둬야 하나. 네. 어때요 결론적으로? 여드름은 네. 짜는 게 좀 더 빨리 좋아집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다만 여드름도 짤 수 있는 여드름이 있고 짜면 안 되는 여드름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쉽게 얼굴에 피지 네. 덩어리가 있고 염증이 없는 경우에는 네네. 여드름을 짜도 됩니다. 어. 하지만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네. 잘못 짜게 되면 네. 주위에 염증을 전파해서 큰 더 덩어리가 심해지겠네요. 더 심해지죠. 네. 그러면 더 심해지면 흉터로 남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네. 해결이 되네요. 집에서 직접 짜도 될까요? 병원에 가는 게 좋을까요? 했는데 병원에 가야겠네 그러면. 물론 병원에 오는 게 좋습니다. 예, 당연히 그런데요. 네. 문제는 이제 집에서 네. 우리가 짤 수 있는 여드름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여드름인가 하면 예.
우리가 면봉 2개를 가지고 여드름 부위를 살짝 눌러서 살짝. 잘 나오는 경우에는 짜도 됩니다. 아, 근데 너무 예. 세게 눌러가지고 이거를 예. 환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환하게 하면 바로 염증으로 연결되고 그러면 예. 주위의 조직을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예. 바로 흉터로 남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조심해야겠어요. 진짜 어떤 분들은 여드름 때문에 고민인 분들 같은 경우는 얼굴이 거의 뭐 화산처럼 네. 벌게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고민이겠더라고요. 예. 자, 4위는 성인 여드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도 이제 턱과 입 주변에 가끔씩 이렇게 뾰루지 비슷하게 이게 여드름이 네, 나는 네. 경우가 있거든요. 몸 어디가 안 좋아서 그렇다. 또는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 분장을 자주 하니까 네. 메이크업 때문에 그렇다. 뭐 말들이 많은데 이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네. 최근에는 마스크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마스크. 네. 호르몬이 처음에 분비가 되게 되면 호르몬에 민감한 피지샘들이 여기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나 머리부터 시작하고요. 네네. 그 뒤에 이제 나이가 들면 네. 입 주위에 유존, 피지선이 좀 적은 애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특별한 질환과 관계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네, 네. 나이에 따라 나이에 따라서. 반응 정도입니다. 예. 네. 좀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스크 때문에도 여드름이 날 수 있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얘기하셨잖아요. 오늘 오신 김에 여드름 걱정 없이 마스크를 잘 쓰는 법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마스크를 안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마스크를 안 쓰면 제일 네. 좋은데 마스크를 안 쓸 수는 없는 큰일 나요. 상황이- 쫓겨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마스크를 좀 잘 쓰는 방법 첫 네. 번째는요. 젖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겁니다. 아, 자주 그림을 바꿔줘야 네, 돼요. 자주 바꿔주는 게 있어요. 네. 적게 되면 모공을 막기 때문에 아. 그 안에서 여드름균도 자라고 예. 여드름도 심해집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최근에 이제 KF94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입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걸 너무 밀착시키지 말고 이 바깥쪽은 밀착을 시키지만 입 주위의 공간은 조금 띄워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 너무나 이게 이제 그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네. 공간이 없어야지 네. 이 병균이 안 들어오는 줄 알고 그냥 쫙 밀착시키는데 네, 밀착을- 어차피 떠 있는 부분은 그대로 놔둬라 네, 원형 네, 상태로. 맞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네. 마스크 밑에 화장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마스크 네. 있는 부위는 그건 좀 네. 웃기겠는데요. 위쪽만 화장하면. 근데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화장을 안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아, 그래서 눈 화장만 요즘에는 하시는 맞아요. 분도 마스크를 쓰니까 네. 민낯으로 다니시는 분들 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조금 그런 것도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마스크 때문에 답답하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는 대신에 화장을 좀 안 해서 피부를 좀 보호하자. 네. 이런 저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꿀피부를 위한 여드름 시크릿 베스트 5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여드름 고민들. 초콜릿 먹으면 여드름이 생기나요? 라면 먹으면 여드름에 안 좋나요? 밀가루 먹으면, 순대 먹으면, 감자 먹으면 어휴, 이대로라면 아무것도 못 먹겠네요. 여드름이 먹는 음식과 관련이 있다는 설과 음식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설. 과연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오늘 결론을 내려보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지난해 대한피부과학회가 피부과 약을 복용해본 10대에서 60대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피부과 약은 독하다는 말을 들어본 사람이 무려 79%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인식, 여드름 약의 국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드름 약은 독해서 속을 버린다, 먹으면 살찐다 등등 다양한 반응이 있는데 믿어도 되는 이야기일까요? 지금 알아봅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여드름 고민들, 야, 진짜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저도 많이 봤거든요. 예. 녹차는 뭐 여드름에 좋고 초콜릿은 안 좋고 뭐 이런 얘기들 믿어야 되는 말인지 아닌지 참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보고에 따르면 네. 첫 번째로 여드름과 관련이 있는 음식은 유제품입니다. 그래서 우유로 만드는 제품은 여드름과 조금 연관이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혈당을 갑자기 올리는 물질들은 여드름을 좀 악화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건 당류. 예, 대표적으로 초콜릿이나 뭐 예. 사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네. 또 당연히 술과 담배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기름진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네. 사실은 우리 소고기 많이 먹잖아요. 예. 소는 풀만 먹고 자라지만 안에 기름이 많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꼭 기름진 걸 먹는다고 여드름이 생기지는 않지만 네. 우리가 인스턴트나 기름진 것을 먹고 반복적으로 여드름이 생긴다면 그분들은 여드름을 음식을 인스턴트를. 피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소가 여드름이 나는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 음식 외에도 여드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대응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네네. 그 호르몬들이 여드름을 악화시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험 기간 전에 밤새서 우리가 공부한 경우에 여드름이 다음 날 바로 올라오는데 맞아요. 잠을 못 자면 여드름은 바로 올라오게 됩니다. 네. 그 외에 여성분들은 생리와도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예, 예. 다양한 요인들이 여드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네. 자기가 특정한 환경에 노출됐을 때 여드름이 심해진다면 그 환경은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좀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병원에 가서. 자, 어쨌든 한 번 난 여드름은 참 없애기가 쉽지 않고 또 얼굴에 광범위하게 난 여드름은 엄청난 그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요.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여드름 약물 치료입니다. 아, 약물 치료. 네, 최근에는 약물 외에도 네네네. 압출 치료나 레이저 치료, 그다음에 광역동요법과 같이 다양한 치료법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약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일 텐데 네. 아까도 있었습니다만 약이 독하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게 네. 진짜 고정관념인지 아니면 진짜 독한지. 여드름 약은 그렇게 독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오. 여드름 약물들은 항생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통 약은 뭐 일주일 먹고 예. 안 먹는데 여드름 약은 수개월 먹도록 개발되어 있습니다. 아, 독하면 오래 못 먹겠네요. 예, 심한 경우에는 1년 이상 먹도록 개발된 약도 있기 때문에 여드름 약만큼은 그렇게 독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고정관념이네. 예, 다만 예. 일부 여드름 약물들은 임신한 여성은 먹지 못하는 약이 있기 때문에 꼭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 먹으면 살이 찐다. 네. 이거는 어때요? 그것은 피부과 약 중에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많이 쓰는데요. 예.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은 살을 찌게 합니다. 예. 하지만 여드름 치료에는 스테로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또 별개로 피임약을 먹으면 여드름이 안 난다라는 설도 있는데 이건 어때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아, 그래요? 네, 피임약 중에 어떤 약물은 여드름 치료에도 사용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피임약이 다 여드름을 예방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 자, 결론은 전문의와 상담하셔라 이건 것 같습니다. 자, 꿀피부를 위한 여드름 시크릿 베스트 5 이제 1위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피부를 칭하는 단골 수식어가 있죠? 모공 하나 보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모공 축소는 여드름만큼이나 관심이 높은 피부 고민 중 하나죠. 그런데 여드름을 짜거나 약을 바르면 모공이 더 넓어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것 때문에 쉽게 여드름 치료에 나서지 못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드름 치료와 모공의 관계, 과연 답은 뭘까요? 여드름을 압출하고 나면 혹은 약을 바르고 나면 모공이 더욱 커진다. 왜냐하면 여드름을 짰으니까 구멍이 생긴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여드름을 짜게 되면 일시적으로 모공이 넓어 보이는데 그것은 모공 안에 있는 피지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가 비어 보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그리고 자극을 가하면 피부가 약간 붓기 때문에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일시적이다. 근데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드름 흉터 치료를 받으면 모공이 축소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어때요? 당연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맞아요? 예. 여드름 흉터 치료에 사용되는 레이저나 네. 장비들이 네. 모공 치료에도 사용을 합니다. 그럼 지금 레이저 치료 얘기하셨는데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는 방법이 레이저 외에 또 다른 것도 있나요? 레이저나 고주파 등 다양한 기기가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레이저 치료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이런 치료들을 받으면 모공이 축소되는 효과를 실제로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겠네요. 네, 물론 치료를 받으면 네. 모공이 축소되는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예. 모공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아. 모공은 우리 인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매끈하신 분은 모공이 작게 보이고요. 울퉁불퉁하신 분은 깔때기 모양으로 보이기 네.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네. 없애지는 못하고요. 네. 축소돼서 눈에 들띄게는 할 수 있습니다. 아, 피부 상태에 따라서 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고 요즘에 이제 여드름 치료만큼이나 흉터 치료도 많이들 고려하는 네. 추세신데 이런 치료에 부작용은 없나요? 모든 약이나 치료는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한 치료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부작용은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결론이네요. 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여드름이 생기지 않도록 일상 속에 좀 주의할 점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부 건강은 네. 우리 몸 건강과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스트레스 적게 받으시고요. 네.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얼굴에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는 이게 단순한 미용적인 문제라고 치부하지 말고 네네. 흉터로 이어질 수 있고 평생 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전근개 파열부터 수근관 증후군, 여드름까지 오늘도 유익한 건강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재미있는 랭킹과 함께하니까 정보들이 귀에 아주 쏙쏙 들어오죠. 앞으로도 다양한 질환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신개념 건강정보 차트쇼, 더 친절한 랭킹 의사소통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주 동안 건강하세요. 꼭이요.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